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3번 연기된 2021년 여성금융국제 행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그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한 그 7년째 국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이투데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7회 그 여성금융인 국제 행사 주제를 여러 번 나왔지만 이사의 다양성이란 그 ESG 책임 투자와 같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데 여러 번 이제 벌써 많이 코멘트가 됐어요. 최근 ESG가 아주 고조되고 있죠, 관심이. 그런데 저는 이제 관련된 행사는 곳곳이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모두 아까 얘기했던 환경, 이쪽에 기후변화 뭐 이런 쪽에 초점이 있었고 정작 여성과 관련된 S와 G 관심에는 관심 밖이었어요. 왜 ESG에 그 여성과 관련이 깊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S의 이제 쭉 카테고리를 보면 성별 다양성이 있고 G에는 이사회 구성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 글로벌 금융 투자사들 흐름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2028년도에 그 여금넷에서 이투데이와 공동을 할 때 그 일본의 연기금 GPIF의 CIO 히로 미즈노를 초청을 했었죠. 그때 이미 2017년부터 일본은 WESG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펀드를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연금은 이 GPIF도 모두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펀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행보는 상당히 달랐어요. 국민연금은 그쪽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 ISS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대 의결권 자문사죠. 여기도 2019년도에 다양성이 없는 이 사회에다가 프록시 보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반영시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블랙록의 글로벌 책임 투자 아까 소개된 산드라 보스를 초청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도 요즘 보면은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이지만 일결권을 행사해가지고 전 세계 경영 지도를 바꿔놓고 있죠. 저는 이제 산드라 보스의 그 키노트 스피치 원고를 몇 번, 5번인가 읽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대목들이 많아서 저는 아주 익사이팅했는데 아까 잠깐 소개는 했지만 2부에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기업의 흥망성쇠가 고위층의 리더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블랙록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회의 다양성이 잘된 기업은 동종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기업 가치가 높더라. 이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본인들은 이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의결권을 행사해가지고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지는. 그래서 아까 숫자도 나왔지만 975개 기업에 1862명 이사회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이제 뭐 미주 지역도 그렇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도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의결권 행사를 프록시 보팅을 지침을 통해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경영 지도를 바꿔놓는 것이
상당히 이펙티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우도 이제 2022년 8월부터 자산 2조 상장 기업에 이제 한 명의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개정법이 포함되었지만 산드라 보스는 이번에 이제 저희한테 보내준 내용을 보면 한 방에 방 하나에 유일한 여성 이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회의 다양성이 더 포함되도록 관여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산드라 보스하고 연설 내용을 비서진들하고 같이 조율하는 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국 금융계의 여성 현황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내드렸고 이러한 자본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세계 최대 아마 자산 규모가 경이 넘을 겁니다. 이 자산운용사가. 그래서 이 산드라 보스는 얘기가 한국의 젠더 현황을 인지를 했으니까 자본시장에서 다른 자산운용사들과 같이 이 여성의 임원을 좀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좀 넓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터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행사에서 이게 상당히 그래도 우리 한국의 현황을 디테일하게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정론 박사님 흔히들 검증된 후보풀이 취약해서 여성이사 선임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불식시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죠? 여성이사 4명 중 2명을 SC제일은행에서 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 사례를 계속 좀 더 확대시키셔가지고 벤치마킹 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앞으로 패널 토론이 전개될 텐데 사실은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에 대해서 7월부터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빈용배 의원님과 같이. 근데 이제 이게 여태까지 이제 딜레이가 됐는데 금융계 리더분들을 모시고 고위직 다양성 확보 방안에서 고견을 듣고자 오늘 세션 2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론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올라오시죠. 제가 다 설명드린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최문열 의원님 여기 계시죠?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탄생시킨 분이시죠.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KB 지주 회사 지주의 윤정규 회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모두 오늘 여성 2명의 사회이사님도 같이 오셨고요. 산하에는 2명의 또 CEO도 계시죠. 앞서가고 계십니다. 또 기업은행의 윤종원 행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박수. 기업은행은 2명의 집행이사님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아주 바라는 바인데 실제로 여성 사회이사보다도 집행임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산드라 보스도 얘기가 C-레벨, CEO나 CFO나 C-레벨의 여성 집행임원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 2명 부행장이 계시죠. 그리고 관리자급 비율도 행장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의 김현준 은행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에서 저는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시행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박선영 박사님. 제가 사실은 내용을 상당히 아주 깊숙이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법제도적 과제를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이치은행의 한국지점장인 박현남 대표십니다. 한국상공회의소의 한국회장님도 맡고 계시는데 여성 최장 외국계 은행의 최장 지점장이시죠. 그래서 아마 외국계 은행에서 겪었던 경험담 이런 것들을 아주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패널 분들에게 드리고요. 오늘 사회이사님들 참여해 주셔서 아주 우리 행사가 빛났습니다. 우리 사회이사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박수다. 그러면 우리 패널 토론하시는 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패널에 함께해 주실 분들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총 6분을 모시고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고위직 성별 다양성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금융업계 리더분들을 모시고 심도 깊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이신 최운열 전 국회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될 최운열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라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여기 장치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토론자들을 좀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킨 것 중에 가장 보람된 법이 뭐냐고 물으면 단연코 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이 사회의 다양성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출범을 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 법을 발의하게 된 원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IMF 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처음으로 만든 실무자였습니다. 그렇게 아시아에서 잘 나가던 네 마리의 용이라고 칭했던 한국 경제가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추락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분석했습니다만 그중에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 한국 기업의 특징이 이제 재벌이라는 큰 형태인데 회장님이 전지전능 하시지는 않잖아요. 물론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그 당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기업의 임원들과 명함을 교환해 보면 전부 임원 이상은 다 이사입니다. 상무이사, 전무이사. 임원이 거로 이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영자가 결정한 내용을 이사가 제대로 견제를 해줘야 기업이 체크앤밸런스 시스템이 작동할 텐데 그 당시는 그 구분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상무도 임명하고 전무도 임명하고 부사장도 임명하고 이 사람을 다 이사해요. 도장을 전부 회사에 맡겨놓고 이사회 하지도 않고 다 도장 찍고 진행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기업의 무리한 의사결정 또 과잉 투자 이런 거가 누적이 돼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도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10개월 정도 토론한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이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한 명 이상의 여성 사회이사를 두려고 했을 때의 저항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한 2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보면은 신문에 12월이나 1월달 신문 보면은 사회이사 무용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굉장히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사내이사나 사회이사나 똑같기 때문에 사회이사가 그냥 회장이나 이사회장이 하란 대로 따라가다가 폐가망신합니다. 사례가 있는데 대우조선 해양 회사가 어려웠었잖아요. 그 당시 사회이사들의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찬성 펴던 사회이사들은 월급이 다 차압당했습니다. 몇십억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제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회장님의 측근이 사회이사로 왔더라도 이거는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점점 정착돼 가지 않을까. 그런데도 한 가지 이제 아쉬움은 대부분 다 이제 남성 위주의 이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사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좀 경직성 이런 거 많이 느끼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9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아니 2017년 공기업의 국정감사를 부산에서 했어요. 거기에 참여한 회사들이 한 7, 8개 되는 거. 그래서 앞에 대표이사들이 앉아 계시고 뒤에는 회사에 이제 임원들이 쭉 앉아 계신데 임원들이 한 30명 정도 뒤에 앉아 있는데요. 딱 제가 둘러보니까 여성 한 분이 딱 있어. 30명 중에 10개 공기업 중에서 임원을 이사로 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이사들 전부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한번 돌아보시라고. 돌아보고 느낀 바가 뭡니까? 똥단지 같은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답을 못해요. 거기서 느끼는 게 제가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때 굉장히 좀 자극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기회에 우리 여성 대표들과 이제 이런 이사회 구성 문제를 논의한 후에 제가 앞장서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2019년도 2000년 초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특히 2030 세대 젊은 남성들한테 엄청 악플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쁜 놈이라는 얘기도 듣고 너는 아들도 없느냐? 난 아들만 둘인데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20년 후에는 너희들 위한 법이 될 거다, 이 법이. 그래서 표현도 여성이라고 표현 안 하고 특성성이 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쓴 이유도요. 다 20년 후에 포석을 위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이제 제 경험에 이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는데 발의하고도 이제 통과될 때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그 협조와 도움으로 2020년 정기국회 때 통과가 돼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여성사회이사분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후에 또 언론에서 평가를 할 텐데 기업의 부담만 됐다. 역할이 뭐였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면 또 한번 재앙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역시 우리 여성사회이사를 썼더니 정말로 한국 기업의 창의성이 북돋고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아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하시는 우리 여성사회이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우리 사회 중요한 분들 다 모시고 이런 토론을 합니다. 우리 김상경 회장님께서 아마 우리 김 과장님한테 특별한 미션을 많이 줘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도 많고 그래서 먼저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순서는 제일 젊으니까 제일 늦게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설 관계상 제일 먼저 우리 김연준 은행과장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발표를 듣고 그 다음 우리 토론을 할 텐데 뭐 그냥 우리 플로어에 앉아 계신 여기 위에 앉아 계신 분 그냥 앉아서 여기 앞에 보시면 되니까 안 움직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저기 앞에 나가서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앉은 자리에서 하시겠어요? 네, 그냥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인사는 서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 여성 선배님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남성 대선배님도 많이 모이신 자리라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얕은 지식을 가지고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어제까지 막 했는데요. 저 김상경 회장님께서 용기를 계속 북돋아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까 이제 당시 제가 담당 과장이기도 했고 지금은 은행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은행 과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여성 인력의 현황 그리고 이사회 안에 여성의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제도 현황 이런 거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그 결과로 저희가 이제 이사회 구성 안에서도 젠더 균형이 중요하다. 이 내용은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금융 산업 내에 여성 인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통계를 제가 찾아봤더니 굉장히 잘 정리된 통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노무현 그 행정부 시절부터 그 금융 허브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금융 중심지 법이 마련이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금융 인력의 통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남성과 비슷한 비율로 일자리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46%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은행과 보험의 경우에는 과반을 넘거나 과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이라든지 자산운용 부분은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 안정도 굉장히 높고 남녀 간의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정규직 비율이 여성 80% 정도 되고요. 제가 지금 눈이 89%네요. 남성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해 보면은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은 굉장히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질적으로는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 이제 관리직 비율 통계를 살펴보면은 이제 관리직이란 부장급 이상을 말하는데요. 여성은 4%로 남성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 그 정도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고액 연봉자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여성과 남성 비율은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을 이제 저희가 들어가 보면은 대졸 이상 비중이 아직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여성의 경우 60%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창구에서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다 보니 관리직 비중도 낮고 고액 연봉자 비중도 낮더라. 닭이 먼저고 달걀이 먼저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이사회 안에 여성은 어떤 상황인가 하고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보험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금융회사 이사회 여성의 상황을 통계를 이제 보험연구원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살펴보니까 여성 비율이 4.1%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이사의 경우에는 그나마 5.7% 정도 되는데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1.5%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4%라는 숫자가 국내 상장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 해외와 비교해 보면 여기서 제가 여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보고서에 여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저히 사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얘기는 조금 뒤에서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5대 금융지주 안에서도 상당히 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지주의 경우에는 지주이사회도 없고 은행 이사회도 없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 이게 다 이제 지주와 은행들이 공시한 자료니까요. 제가 누구를 저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랑 블랙록 두 사례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통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 13명 중에 6명, 그러니까 46% 정도 됩니다. 블랙록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 18명 중에 7명, 한 38%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30 내지 40% 정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자산 기준으로 글로벌 20대 은행의 그 이사회 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성 비중이 이제 리딩뱅크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서구의 리딩뱅크들은 좀 더 수치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요. 그 아시아권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일본 쪽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제 평균을 좀 깎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50% 이사회 멤버의 50%가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주와 그 자회사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상장회사 전체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시라고 작성을 해보았는데, 상장회사 이사회 내 여성 비율 관련해서 아까 이제 평균 4%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이제 4%라는 4라는 숫자가 다시 나옵니다. 맨 밑에 보면 한국 4.9라고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 영국 34%, 프랑스 43%, 독일 25%, 이거는 MSCI에서 조사한 자료라고 합니다. 중국이랑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절반 수준이다. 좀 이제 자존심이 약간 상하는 부분이고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일단 자본시장법이 있고, 그리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있고요. 그리고 업권별로 이제 법이 있는데,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에 대해서 자율적인 공시를 규율하는 거래소의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자본시장법 안에는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이 있는데, 그 안에 서식에 들어가면은 성별을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있었는데, 지금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사회 성별 특례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내용이 이제 최원열 위원님께서 의원입법 발의해 주셔서 통과된 지금 이미 시행 중인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2조 원, 그리고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기준으로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특정 성 하나로 그 이사회 전원을 채우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제도에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안에는 이제 공시의 의무라든지 제재 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이제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떠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총 151개 회사가 앞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요.
그 중에 여성 이사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회사는 51개사, 그러니까 약 33.8%에 불과하고요. 3분의 1이네요. 그리고 이사회 안에 이제 그 여성 이사의 비율은 5.4%, 아까 그 평균보다는 아주 조금 이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 5% 정도 여성 이사가 차지를 하고 있다. 그 앞으로의 과제라는 게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현 상황이 이제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모든 그 과정들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여성 인력풀 자체가 계속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산업 내에서도 아직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이제 고학력자가 부족한 상황인 게 사실 숫자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이제 공직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이제 5급 공채에 합격해서 진출하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 30 내지 40% 이상을 항상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지원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법이 형식적으로는 시행이 됐는데 기존 상장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경우, 이게 이제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특히 ESG 경영 차원에서 중요한 보고서가 될 텐데요. 2025년부터 저희가 단계적인 의무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자산 2조 원, 그 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안에서 여성의 관리직 비율이 일단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 임원도 나오고 CEO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멘토링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아마 여기 이제 그 금융권에서 이제 CEO들이 직접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상세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어진 시간 내에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과장님 발표한 내용 중에 다 좋은데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기업의 개선 노력,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자산 2조 이상의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여성 사회사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불평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그거는 기업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마음을 열고 풀을 넓혀서 보면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변호사 아니면 대학 교수로 한정해서 찾다 보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기업이 스스로 변하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하나의 그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기업의 개선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오늘 이제 우리 두 분의 행장님, 회장님이 계시는데,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2001년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규정으로 여성 사회사를 들어와마라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합병하고 첫 번째 이사회 구성할 때 그 당시에 행장께서 이 성의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여성분을 사회사로 모신 그 결과 20년 지나서 지금 아마
KB국민은행의 성과가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그런 기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윤정규 회장님께서도 임원 비율이라든지 걸 다른 어느 금융그룹 못지않게 많이 확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윤 회장님 먼저 그 KB 지주를 이끄시면서 느꼈던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한 10분 내지 15분 내에 좀 10분 정도. 네. 제가 시계가 없어서 여기에 스톱워치를 켜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김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이제 금융권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저희 실무에서 느끼는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 인력에 대해서 또 우리 양성평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아마 블랙랑 얘기 들으셨을 거고 또 실제 그게 기업 성과나 뭐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파지티브한가 한 것도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우리 민영배 의원님도 와 계시니까 정치 시즌이기도 한데 저희가 최근에 흔히 듣는 얘기 가운데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 인구 절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인구 절벽이 한국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거 아닌가 하는 기후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구가 절대수가 주는 건 틀림없지만 우리 두 정말 훌륭한 인재군이 있다. 시니어 인재군과 여성 인력 이 인재군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인력군을 잘 활용하면 20-30년은 너끈히 견딜 수 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몇 분 인구학을 전공한 분들이 비슷한 걸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하나 생각할 거는 AI 세상이 오면서 점점 많은 부분이 AI에서 인력을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구가 주는 게 오히려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 취업을 못한 사람을 줘야 되니까 취업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꼭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30년 정도를 잘 견디고 중요한 거는 그 지금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이 세대들을 우리가 잘 길러내는 것. AI에 맞게 정보화 시대의 4차 산업에 맞게 얼마나 잘 육성하는가 이 세 가지 과제 시니어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여성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잘 키워내고 세 번째로 새로 자라는 그야말로 소수 정예주의로 이 사람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육성할 건가 이 세 과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도 시니어에 관해서도 담론으로 얘기하면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보다는 고용 연장이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급여 체계에 고정화되어 있는 전혀 경직되어 있는 급여 체계와 정규직의 과잉 보호 속에서 보면 기득권의 연장은 되겠지만 활용은 훨씬 저는 제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고용을 연장하는 훨씬 유연한 고용 체계를 가지고 정년 이후 재채용하는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KB금융그룹도 은퇴한 인력들을 계속 채용을 조용하게 늘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 베이스는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그게 훨씬 우리 사회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걸 확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여성 인력 얘기를 하겠고 교육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정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같으시려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제 여성 인력으로 돌아와서 그 여성 인력에 관해서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룹으로 보면 대략 그룹 전체가 여성 인력이 48% 정도 됩니다. 은행은 거의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유리천정의 문제와 유리벽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그래스 실링과 그래스 월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스 실링은 오늘 주제의 하나인 상위직이 올라가는 데 제한이 있고 실제로 올라가지 못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이 유리천정을 어떻게 헐어줄 거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인력을 활용하는데 맨날 그 고만고만한 자리만 쓴다. 꼭 이 얘기가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노른자이라고 할까 조금 파워가 있는 자리는 여전히
여성 인력대에 기회를 안 주는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KB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전체 그룹 전체는 위스타라는 여성 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위스타에서 위는 콩그리시로 우먼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복수면 위민인데 우먼스로 하는 거는 여성 한 분 한 분에 관한 존중.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모이지만 그 개별의 개성을 또 특성을 존중하자는 의미를 우리 실무진들이 만들어 왔기에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대로 썼던 거고요. 그다음 위스타의 E는 아시는 인파워먼트에 관한 거고, 스타는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거고, 계속적으로 인재를 탤런트를 육성해야겠다는 거고, 그 육성된 여성 인력들이 다른 고민 없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온라인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릴레이션십을 또 트레이닝을 잘 해줘야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고위인력 아까 유리천정부터 보면 우선 가장 위인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 전통이 그래도 그쪽에 관한 생각이 조금 좀 빨리 튀었던 것도 있지만, 훌륭한 지금 우리 여기 와 계시지만 최명희 이사님, 권선주 이사님, 여성 사회이사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장님이 최명희 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하게 부탁을 드리기는, 저는 사회이사를 선임하는데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7분이 사회이사분인데 아까 회의 경우는 30-40% 얘기하는데 사실 이유는 4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분 가운데 2분이니까 30% 약간 안 되는데, 한 분 정도를 더 선임하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느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분을 선임할 때 여성분이 계실 때 조금 더 우리가 그쪽에 좀 더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게 어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계열사가 12군데인데 그중에 2군데가 여성, 우리 박정림 사장하고 조순옥 사장님 두 분이 계열사를 맡고 계시는데, 이쪽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두 군데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큰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ESG의 기본 개념이 지속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성인데, CEO를 몇 사람 뽑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밑에 인재풀이 아주 풍부하게 길러져 있어야, 충실하게 육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가야겠다. 시스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부분에서 20, 30, 40 룰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 경우는 영업점에 가면 여성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본점에 기획하고 관리하고 지휘하는 이 부서의 여성 인력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래서 본부 부서의 부장급 이상은 최소 여성을 20%를 만들자, 팀장급은 30을 만들자, 팀원은 40을 만들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15년까지는 이걸 좀 달성하도록 해보자 하는 걸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2025년 죄송해요. 세월이 가고 있는 걸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팀장급입니다. 오히려 여성 인력이 신입 인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 팀원 40%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20%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적기 때문에 잘 노력하면 20%도 미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30%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때 효익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여간 저희가 계속 노력하면 아마 달성을 다 못 하더라도 꽤 근접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월에 관한 얘기인데, 이 영역을 확대하는 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 여성들이 안 맡았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맡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체로 보면 대체로 여성 인력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창구와 자산 관리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금융이나 자본시장이나 글로벌이나 이런 쪽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기업 금융 인력의 여성 비중이 대략 8%대였습니다. 지금 한 21%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멀었죠. 그러나 생각보다 그것도 늘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드는 거죠. 심사 인력 같은 경우도 그 당시 6%였던 게 지금 한 2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그런 영역을 확대하는 쪽에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예를 들면 감찰반장이라든지 검사부장이라든지 또 디지털 전략부장이라든지 인사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성으로 의도적으로 보임을 하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 또 익숙해진 거에서 좀 결별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20, 30,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영역 부분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에 관한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성 인력의 활용에서 육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현이 가셔버렸는데 저는 육아 문제에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어떤 분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무상 교육을 하겠다, 의무 교육을 하겠다는 걸 좀 왜 공약으로 내시는 분이 아직 안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바람으로는 초등학교에 그 복합시설을 넣어서 그리고 이미 있는 사설 유치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여러 부분을 합리화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정기권에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 또 재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 그걸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재택근무는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원격근무를 하더라도, 또는 원격 상담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게 그러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 협업 툴을 만드는 것, 또 원격 상담에 관한 실험을 하는 것들을 계속 진도를 내고 있고, 특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여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소위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물론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데 본인이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러한 전련돼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여성 인력들을 키우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누군가 계속 코칭해주는 문화를 만드는 거,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멘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멘토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나갈 때 아들이 걱정돼서 친구한테 그걸 맡기고 갔는데 10년 후에 너무 훌륭하게 키워놨더라. 자기가 키운 것보다 더 잘 키운 정도로. 그 사람 이름이 멘토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멘토제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여성 인력에 관해서 멘토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선정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지정해주는 이 양 제도를 통해서, 특히 과거에 저희가 멘토가 초기에는 예를 들면 박정임 사장님이나 조선욱 사장님 같은 리더 그룹들이 6명, 7명의 후배 부장들을 멘토해주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남성 멘토를 붙이는 걸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장님 이상의 여성 이 리더분들은 그 사이에 이 남성들의 시기와 지시 속에 전사가 되어 계세요. 보면 굉장히 남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성 또는 동료들이 바라는 소위 코칭을 좀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아직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2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계사회, 고려까지도 모계사회였는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부계사회로 조선시대 바뀌어서 그 후유증이 지금, 그 영향이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데, 그 부계사회로 국가 이념을 유교로 채택하고 부계사회로 바뀌는데도 150년, 20년, 200년이 걸렸다. 우리가 1900년대, 1800년 말부터 신여성이 나와서 여성운동이 일어나서 이 양성평등에 관한 얘기가 혹시 나왔다고, 사실은 그 뒤라고 봐야 옳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가면 빠른 속도로, 특히 금융의 경우는 다행스럽게 다른 분야는 여성 인력이 반씩 되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절대 인력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스 월과 그레스 실링을 같이 노력을 해서 지혜를 모아서 낮추고 또 없애는 작업을 해나가면 더 다른 산업보다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도은행답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시고 노력하신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20, 30, 40을 달성하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 아직도 이 연공서열 문화가 그런 데로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달성하기도 약간 어려운데 그것만 조금 한 단계 다른 생각을 해보면 성과 중심으로 승진을 시키고 한다면 이런 20, 30, 40의 목표 달성도 조금 일찍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의 의지로 실현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회장 임기 내에 7명 사회이사 중 3명까지는 확대하시는 게 다른 회사들한테 선도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좋은 게 아닐까 싶어서 두 분 이사님한테 달려있습니다. 저 두 분 사회사님들께 나중에 사회사 후보 추천하실 때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아마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행장님을 배출하신 은행이 IBK 기업은행이시고 또 정부에서도 오랜 일을 하시고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신 분이 또 후임 행장으로 가 계셔서 지금 다른 금융 계열사보다도 훨씬 많은 여성 임원들을 배출하고 계시는데 윤정훈 행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김상철 대표님 감사하고요. 자리 만들어 주셔서 또 우리 김상경 원장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젠더 다이버시티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기도 좀 더 젠더 다이버스하면 좋겠는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얘기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제목은 Gender Diversity Equal Opportunity라는 걸 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다이버시티라는 가치가 예를 들면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세션에서 산드라 보스라든가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 이런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달라져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ESG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뭐 비슷하게 세자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SDG라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선진국, 개도국 다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이루어야 할 보편 타당한 그런 가치, 이루어야 할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17개 부문에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그 중에 5번째가 젠더 다이버시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17개 목표에 대해서 각 나라가 어느 정도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젠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은 그런 나라로 분류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여러 나라 중에서 아웃라이어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보편적인 가치 차원을 떠나서도 다이버시티와 기업의 혁신 노력 또 다이버시티와 기업의 이익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스턴 컨설팅이나 다른 몇 개 컨설팅 폼에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positive correlation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gender diverse, 좀 더 다이버스한 포럼 같은 경우에 저기 보시면 왼쪽 슬라이드에 45%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이익이 45% 최근 3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평균 이하의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26%.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혁신이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업잉여가 전체 영업이익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젠더 다이버시티 기준으로 그러니까 25% 상위 25%와 하위 25%를 비교한 농구를 보시게 되면 더 다이버스한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다양성의 가치라는 것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사일로, 각각이 생각이 갇혀 있는 그런 창고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또 혁신에 파지티브한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5년 말에 OECD 대사로 나갔습니다. 거기 이제 OECD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선진국 모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최근에는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중견 신흥개도국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젠더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추구할 건지에 대한 저 보고서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어필 배틀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왼쪽에 남자들은 에스컬레이터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쭉 올라가고, 오른쪽에 저 여성이나 또 육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남성 직원들은 이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저런 것들이 많은 사회에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OECD 각국의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페이라든가 또는 고용률에 있어서 고용률은 그래도 그나마 OECD 평균에서 남성 여성 고용률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주 꼴찌는 아닌데 페이 쪽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 있습니다. 저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벌어지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derlying condition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격차가 저런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그런 원인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레볼루셔너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발하는 것들이, 그렇게 여건을 깔아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부분에서 우리나라 젠더 다이버시티 아까 김연중 과장님이 쭉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대기업하고 일반 제조업을 포함한 대기업과 우리 금융 부분의 그 일반적인 여성 비율, 특히 여성 임원 비율에 있어서 보게 되면 여성 직원의 비율은 금융 부분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만 여성 임원의 비율이 생각외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은행별로 이거를 다 디스클로즈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은행연합회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금융회사, 1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비은행까지 포함한 통계가 되겠고요. 주황색이 4대 금융그룹인가요? 그렇게 있고, 시중은행들이라고 저희가 16개 시중은행을 평균을 냈고,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IBK입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권선주 행장님이 저희 여성 행장님을 하시고, 그래서 IBK는 나름대로 젠더 밸런스에 대한 고려가 그 전부터 꽤 강한 그런 조직이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수준에 있어서 책임자급이나 관리자급이나 임원 비율에 있어서 저희가 아웃라이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다른 은행보다는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기업은행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파지티브한 성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관리자 비율이 저기 보시게 되면 30.5%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OECD 평균이 한 33%, 이러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성 관리자가 있는 그런 적어도 평균적인 수준 자체는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2023년 정도면 그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젠더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해서 OECD에서 2015년에 recommendation을 냈습니다. 제가 이사회 멤버로 있었는데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런 원칙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메인스트리밍 하라, 이런 버지팅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고려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따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ILO에서도 여성 고위직 임원 비율을 올린 것 같은 다양성 제고를 위한 10대 과제라고 해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렵다 뭐 이런 이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고요. 저런 것들이 바로 뭐 여성 비율을 올리고 이런 데도 영향이 뭐 파지티브하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다가 인식과 의지, 전략 그리고 실행, 임플리멘테이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젠더를 바라보는 아까 공감대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하는지 또 이제 의지라고 써놨는데 저는 저걸 CEO 의지라고 쓰고 싶었는데 CEO의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인종기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쭉 가져오게 되면 마지막에 제가 인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량이나 이런 부분 관련된 것들은 다 실무적으로 체크를 해서 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포용성이나 인사 이런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직원의 전체적인 representation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영업 현장에 있는 직원과 본점에 있는 직원 간의 배려가 밸런스가 되어 있는지 또 격지에 있는 직원들이 은행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페어하게 트리트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CEO가 의지를 가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아까 20, 30, 40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크게 고려할 사안이 저기 이제 제가 4가지로 갖다 놨습니다. 첫 번째가 disclosure requirement인데 이제 결국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건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푸시해서 임포즈해서 할 건지의 문제와 관련된 건데 우선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쿼터라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비율은 지켜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을 얼마나 정하는 것 비슷하게 적어도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수준을 가지고 쿼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저기 그 disclose 하라는 requirement는 자발적으로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금융권의 이런 정보들도 전체적으로 집계가 잘 안 돼서 밖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밖에 자랑스럽게는 아니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도로 안에서 인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게 저희가 이제 mobilization of sha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끄러움을 이렇게 모빌라이즈하는 차원에서 저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그 두 가지 밑에 있는 것들은 조직 문화와 좀 관련된 거겠습니다만 그 뭡니까 직장과 개인 그 레저와 워크의 밸런스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패밀리 프렌들리 워킹 인바이러먼트를 구축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IBK에서 하는 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사, 승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라서 저기 보시면은 2017년, 18년, 19년 3년 평균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제가 이제 2020년에 은행에 와서 인사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라든지 여성 책임자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제가 신경을 쓰면 아까 이제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신경을 쓰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상위 직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행장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있고 또 여성 본부장 이번에 다음번에 이제 여성 부행장을 승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하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본부장으로 승진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사 절차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예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2번 정도를 별도로 저희가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그런 풀을 이렇게 유지하는 노력을 했고요. 사회이사도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모셨습니다. 정소민 이사님을 모셔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 은행에 계시다가 지금 자회사 사장님으로 나가 계신 우리 최현숙 대표님도 여기 와 계신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일회적으로 할 건 아니고 꾸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높여나가는 건 필요하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공정성의 가치에서 봤을 때 이게 기회의 평등이란 측면과 결과의 평등이란 두 가지에서 생각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위직 임원의 비율은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결과에 있어서 불평등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좀 더 갖추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와 일가직 양립 여건 관련해서는 제가 은행 와서 직원 권익 보호관 남성 여성 다 해당되는 겁니다만 여성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바른금융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린이집도 정부에서 해주기 전에 저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늘리고 있고 은행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의 균등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젠더 밸런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조금 낙관적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 이런 불합리한 이런 승진이나 인사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거나 또는 경제사회 발전에 저해하는 그런 일은 시정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 행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CEO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 있는데요. OECD 대사하시면서 그런 데서 익혔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직접 경영에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선두로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8분밖에 없는데요. 다음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최소한 한 분당 10분은 드릴 테니까 우리 박현남 대표님은 아까 소개하셨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계 은행의 한국 대표 또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 여성으로서 최초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금 겸임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어떤 경험담을 중심으로 한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박연남입니다. 일단 제가 존경하는 최민호 의원님과 또 윤 행장님, 우리 회장님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약간 좀 송구스러운데 좀 그래도 여금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성별, 직급, 나이를 초월한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여금내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10분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명함이 2개입니다. 하나는 도이치뱅크 대표이고 하나는 이제 독일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인데 일단 저한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라고 이제 한 것은
양 어떤 항공회사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뱅크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인가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런데 이제 외국계 회사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은 이미 산드라 보스가 거의 많이 커버를 많이 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먼저 그 한독상공회소에서의 다양성에서 한 프로그램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독상공회소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상공회소 다음으로 가장 큰 외국 상공회소인데요. 한 500개 넘는 이제 독일 회사가 회원사로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많은 외국 상공회소에 있지만 유일하게 이제 여성이 그 상공회사 회장을 맡고 있는 데가 독일 상공회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배려를 하고 좀 기회를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독상공에서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멘토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Women in Korea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여러 가지 멘토십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독상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게 이제 멘토 그룹이 있고 멘티 그룹이 있는데 멘토 그룹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회사들의 여성 임원들이 멘토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여성 임원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멘티 그룹에는 이제 저희 중간급 관리자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다양한 국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많은 임원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계셔도 있지 우리 김상경 회장님하고 우리 박정임 사장님 그리고 저랑 이제 거기 좀 들어가가지고 같이 또 열심히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멘토링의 또 하나는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1대1 일단 매칭을 합니다. 박정인 사장님도 작년에 박정인 사장님한테 한 분의 이제 멘티가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계속 꾸준히 1대1 이제 멘토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이제 1대1 멘토십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멘토가 멘티가 되고 멘티가 멘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티들한테 여러 가지를 좀 배울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 이제 독일 대사님께서 독일 관저로 이제 다 초대를 해서 이제 수료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해가 되면은 다시 멘토와 멘티가 또 선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열심히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1999년도에 도이치뱅크에 조인하고서 몇 개월 후에 도이치뱅크의 한국 대표가 이제 미국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저력이 있는 자산이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굉장히 스텝업할 수 있는 건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통일이고 또 하나는 여성의 인력 활용 문제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2년 전에 도이치뱅크 저의 상사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1970년대 이후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보면은 여성의 이제 어떤 산업화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70년대에는 남성의 참여와 여성의 참여가 거의 한 40% 정도 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OECD 국가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여성 경제 참가율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김현중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관리직에는 여성이 4%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21%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도 훨씬 여성이 낮고 남자분들이 많고 그런 얘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아직까지도 외국 회사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관리직 어떤 프론트 오피스 돈을 버는 부서 전략 부서 같은 경우 여전히 남자분들이 거의 많이 계시고 보통 이제 저기능이나 저숙련이나 어떤 임시 근로자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의 과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계속 육아 문제도 여러분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도이치뱅크 대표를 8년 넘게 하면서 보면은 여성 직원들이 이제 많이 그만두는 그 시점이 딱 보니까 30대이더라고요. 그때 30대 때 가장 이제 보통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여성분들이 어떤 노동시장에서 많이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 행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육아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해서 과연 이제 다음 이제 뭐 대선에서도 과연 이 문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지 않았는데 결국은 육아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그 보장이 돼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여성 인력들을 어떤 그 20%를 저희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최원희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해가지고 노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똑같이 이제 여성 인력 활용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저출산으로 줄어든 그 빈 공간을 저희가 20% 사용하지 않는 여성 인력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OECD 쪽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요. 만약 한국에서 똑같이 남성 경제 참여율과 똑같이 여성을 끌어올리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1%라는 것은 요즘 같은 저성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도 보면은 거의 저희도 이제 여성 직원이 이제 KB처럼 저희도 한 46%가 되고 남자 직원들이 한 53%가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이치뱅크는 이제 글로벌뱅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슈퍼바이저리 보드 멤버에는 30%가 지금 여성 임원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도이치 한국은 도이치 본사보다는 조금 더 어떤 고위 임원들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이치뱅크 처음에 조인했을 때 99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 임원들은 거의 없었고 모든 부서장들은 남자분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MD나 디렉터, VP들을 보통 이제 시니어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도이치 한국은 본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이 워낙 여성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농담으로 저희 본사에서는 현남 너는 이제 다이버시티를 하는 건 좋은데 리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지금 그 얘기가 좀 가끔씩 저한테 농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이치뱅크가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윤 행장님 말씀하신 다이버시티 매터스가 얘기 나왔는데 도이치뱅크에서는 맨 매터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성의 문제에서는 남자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국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자분들의 어떤 이해와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이치뱅크에서는 우리가 D&I 체어를 보통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도이치뱅크에서는 남성분들이 많이 하게 돼가지고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다이버시티 체어가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이제 도이치뱅크 이제 아시아 퍼시픽의 비즈니스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어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컨트리 헤드를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태국같이 그런 경우는 여성 임원들을 굉장히 컨트리 헤드로 많이 승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는 거에 저는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본인이 얘기하실 때 겸손한 뜻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받았다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배려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박현남 대표의 본인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가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걸 도이치 본사에서도 인정을 하니까 최근에 도이치뱅크 한국의 여러 가지 여성 경영자 비율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논의하는 여러 정책이나 내용들이 실제로 입법화되고 정부 정책으로 되어야 우리가 실행이 가능한데 그런 걸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 박선영 박사님께서 오늘 들으시고 앞으로 어떤 정책 연구를 하실지 그런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선영입니다.
사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국무총리실 소속에 있는 국제연구기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부나 국회나 이제 법원하고 일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저한테 이제 토론문을 써달라 그래서 저는 참고문헌까지 해서 토론문을 써서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자료집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업계마다 되게 특징이 있구나.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진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경영 쪽하고는 이게 같이 뭐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저는 사실 좀 뭐 규범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규범학 전공자고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이제 법률 정책 중심으로 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이 자본시장법 개정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강역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아시아 지도라 그래서 한 명도 여성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법 예로 해가지고 특정 성이 한 명 이상은 공천을 해라라고 하는 걸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사실 되게 이걸 좀 토론을 해달라는 해서 좀 반가웠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 ESG하고 자본시장법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거는 사실은 ESG가 이 기업에서의 젠더 관계 변화를 통해서 기업 질서의 변화 그리고 그 여성의 그 어떤 그 경제 활동의 부분 이 부분에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가부 장관님이 계셨어야 했는데 여가부에서 별 관심이 이게 크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명이 안 되고 상장 기업에 몇 명의 여성 임원 이게 법률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임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만 매년 9, 8월인가 이렇게 공포하는 발표하는 이런 걸 하는데 이 국가 정책으로도 ESG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남녀 공동 참여본 기획본부에서 관련해서 조사 전체적인 조사도 하고 그 정책 개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ESG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제 기업의 투자 전략인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자선사업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투자의 목적인데 근데 왜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리고 비재무적 요소들을 중시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시대와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멈춰졌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팬데믹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본적 요소가 자본주의적 요소를 지탱해주는 요소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ESG에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의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의 뭐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은 진짜 젠더 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미치고요. 여성의 직장 그 고용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는 오늘 얘기가 이제 지배 구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거니까 그리고 많은 말씀은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거는 이제 앞으로 이사회의 그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좀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자본시장법에 대한 생각을 못했고 이사회 임원 확대를 위해서 어떤 법을 바꿔야 되나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임원 확대는 남녀고용법으로 해보나 뭘 해보나 뭐 이렇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이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이게 바뀐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애초에 이제 우리 최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했을 때는 그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정성이 이사회 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였고요. 발의 당시에는 그리고 그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제가 발의가 된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 특정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의 준수 의무를 자유 공시하는 것으로 수정돼서 통과됐다라는 거. 이 통과 자체만 해도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이 통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2000년에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그 성별 활동제가 도입됐었습니다. 그 성별 활동제가 도입하고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자본시장법에 여성 임원 할당제가 이제 성별 할당제가 도입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고 그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정치 영역에 성별 할당제가 도입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 그거 영향으로 기업의 성별 할당제가 도입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할당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 확대를 위한 뭐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확대라든지 기업에 있어서 여성의 확대를 위해서 가장 빠른 길로 이게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우리나라 그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 9년 동안 우리가 그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가 발표된 9년 동안 우리나라 꼴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놀라울 만한 정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나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앞으로는 뭐 굉장히 발전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법을 만들어지면 법은 저는 굉장히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그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여가부에서 이제 상장회사에 대해서 임원 비율 이런 거를 발표한 걸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사회이사 중심으로 여성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전체 상장회사의 6.8% 정도여서 굉장히 소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정말 증가하고 있다. 이게 법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가지 효과 중에서 그 상장회사 전체에서 6.8%만 차지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이사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것, 이것은 좀 앞으로 해결될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개정 방안은 일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2개 기업에서 이제 기업에 한정해서 이사회 성별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는 것은 뭐 전체 기업 질서에 영향을 주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회사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목표제나 뭐 이런 형태로 해도 이게 좀 뭐 5년 동안 뭐 20%, 30% 이런 형태로 좀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 동시에 이제 성별 할당제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재 수단이라고 하는 건 뭐 인센티브 방식도 있고 페널티 방식도 있고 한데 저는 뭐 기업이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초기에 이제 법안이 발의됐던 것처럼 사업보고서 이사회 성별 구성 및 할당제 미준수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행 강제를 이게 비율이 확대되면 이행 강제가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그 정치에 있어서의 그 비례 할당제도 다 이행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사회의 성별 할당도 이제 확대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적용 기업 대상에 따라서 이사회 규모가 굉장히 상이한데도 자본시장법이 이사회 구성을 특정성으로만 구성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거는 최저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 기준을 정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이사회뿐 아니라 임원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자율적 노력에 맡기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이게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방식인데 그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사회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근데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일정 시점까지는 특정성으로만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좀 그보다는 많은 형태로 이게 이사회 비율을 확대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지금의 국제사회나 우리나라 양성평등 기본법의 준거 틀은 60% 이상을 특정성이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궁극적 목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이제 가장 비판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무수가 적다,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관리직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하고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는 거는 좀 각기 다르게 접근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이사회는 사실은 사회이사 중심으로 하면 외부 외충원이 가능한데 그거 가지고는 기업 질서를 바꾸고 기업의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기에 저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집행유사나 기업의 이사, 임원들을 좀 여성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부에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성들은 출산 육아로 인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라든지 인전 네트워크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조직 내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남성 편향적인 중심적인 그 기업 문화 이런 걸로 인하는 젠더화된 조직 문화 속에서 임원으로 성장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뭐 들은 얘기로는 기업에서 임원을 하려면 진짜 보통 사람이면 임원 못한다 여성이 그런 악발이다 상대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진짜 그게 그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일가정 양립이 아니고 뭐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이제 경력단절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육제도 때문에 경력단절하는 연령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입니다. 여성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별난 부모들의 교육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때 경력단절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까운 인재들이 그때 경력단절하는 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좀 열심히 하면 임원도 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관리직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적어요. 15.4%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OECD 평균이 33%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관리직을 좀 비율을 확대하는 이런 노력들이 기업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여성들이 임원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거정 양립 지원, 성평등한 조직 문화 구축, 여성 네트워크 지원 등의 이제 제도적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도적으로는 저는 관리직 성별 목표제 도입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법이 이제 여성가족부의 소관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 법인데요. 그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성별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걸 제출하게 하고 그걸 관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법으로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업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을 거고 이걸 굉장히 확대를 해서 여러 형태의 지원과 제도적인 조건을 마련하면 관리직 비율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모수가 적어서 임원으로 승진할 여성이 없다거나 이사회 여성을 할 그게 없다거나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박사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제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법안 낼 때 3분의 1 이상을 냈던 겁니다. 아마 1명 이상으로 초안에 냈더라면 통과 못했을 겁니다. 세게 나가니까 협상하다가 그럼 1명 이상이라도 하다 이게 이제 법안 통과 과정에서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상대당에서 엄청 이제 기업의 이사회 구성은 기업의 자율인데 왜 법으로 강제하느냐고 이제 엄청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분의 1로 하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자산 규모 2조 이상인 기업의 평균 이사 수가 8.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명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법으로 그거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이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을 사회이사로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하게 하면은 3명 내지 4명을 여성 사회이사를 뽑아야 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 법안 심사 과정에 머릿속에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크게 후퇴한 척하고 이제 한 명 이상으로 출범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의무공시하고 자율공시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건데 사실은 자율공시도 저는 굉장히 의무공시하고 같다고 봅니다. 기업 지배구조원이 매년 기업을 평가할 때 아마 이거를 평가의 지표로 이용할 겁니다. 이사회 구성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이 계속 감시하고 12월 말에 결산 보고서 보면서 어느 기업은 이거 했다는 보도를 하게 되면 아마 기업들이 의무공시 비슷하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5시 15분까지 끝내라고 회장님이 명령을 하셔서 7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플로에 계신 분들 한 2-3분 정도 제가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잔리 마이크 혹시 있으세요? 여기 제일 앞에.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은 하지 마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패널 분들 아주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행사를 이제 4년째 왔어요. 근데 많은 이제 김성경 회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외국 분들도 초대하시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좀 2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정성이고요. 하나는 어전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년 동안 꼴찌인데 적어도 내년에는 8등이 됐다든가 7등이 됐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한 10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좋은 얘기는 다 해요. 잘 될 거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샌드라 보스가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투자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우리는 투자 안 하겠다. 당신 같은 회사는. 그게 진정성이거든요. 고객의 돈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당신 같은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3년 전에 우먼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가 입장에서 기업이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ESG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기업에 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펀드에. 은행에서도 국민은행 말고는 안 팔아줍니다. 근데 이게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기업한테 이렇게 당신 같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된 지 한 1년 남짓 됐는데 앞으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이걸 진정성 있게 기업이 수용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 김상경 회장님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기관 투자자들을 불러서 그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대한 이 회의를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저쪽 뒤에 계십니다. 예, 저 뉴욕 멜론은행의 장철복 전무라고 합니다. 오늘 패널로 발표해 주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김현준 과장님이 이제 제도적 지원, 또 여성 인력풀 확대, 기업의 개선으로 이제 요 3가지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나오신 저 회장님, 행장님도 CEO 분들이 각 기업에서 실제적인 어떤 개선 노력 현황들 잘 말씀해 주셔서 전부 다 공감이 가는데, 저는 이제 당장 그럼 실행 방안으로 우리 최은열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기업들이 핑계를 댄다. 막상 모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특정성을 한 명 보완을 하면서, 예를 들면 50대 중후반, 60대에
모든 경력과 자격을 갖춘 남성들로 구성된 이 사회에 동일한 조건을 가진 여성을 한 명을 추가하여서 그걸로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특정성을 모실 때 좀 더 파격적으로 좀 예를 들면 훨씬 더 젊은 연령층을 초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은퇴한 지 좀 일정 시간이 지난 분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훌륭한 경력을 쌓은 여성분인데 사회이사로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은퇴한 지 일정 기간이 좀 지나서 조금 그 기업에서 모시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여성 사회이사, 여성 특정 사회이사를 모실 때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젠더 다이버시티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연령과 또 그분의 어떤 커리어와 또 약간 좀 은퇴한 지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과감하게 좀 모셔서 이제 그런 그 당장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그런 그 제도 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계신 이제 회장님, 행장님, CEO 분들께 좀 한번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내부에서도 그런 연공 서열 문화를 좀 탈피해서 과감하게 좀 여성 인력들을 그 상위 직급으로 이제 향후에 그 윤 회장님이 20, 30, 40 말씀하셨고 장기적인 플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물론 잘 되겠지만 당장이라도 좀 더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들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해서 좀 더 상위 직급에 밀어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그 CEO 분들이 좀 과감하게 해야 이 상황이 빨리 업그레이드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계속 좋은 말만 나오고 현상 유지 형태로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제가 또 질문을 뭐 특정 분한테 드리기보다 저 CEO로 계신 우리 여러분들 계시니까 뭐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드려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윤 회장님하고 윤 행장님께서 각각 간단하게 그 어떤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답한 분이 있습니다. implementation.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프리베일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풀을 조금 넓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좋은 방안이고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규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지적에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여성 인재 풀을 저희가 더 확대하고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더 좀 폭넓게 쓰고 실제로도 현재 같은 기준을 놓고 보면 그 범주 안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질이나 성격에서 조금 더 하자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0, 30, 40을 밑을 하려고 보면요. 반대로 성질이나 성격에서 더 빨리 올리지 않으면 그걸 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경우를 보니까 아까 20, 30, 40 중에 예를 들면 관리자 저희 최근에 성격한 비율을 보면 30이 목표인데 여성 성격자가 40%입니다. 팀원의 경우는 40이 목표인데 그 70%가 여성 성격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걸 조금 배려를 또는 조금 더 그쪽을 웨이트를 둬서 하지 않으면 목표라는 게 근접돼가지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본시장과장이 안 나왔습니다만 오늘 나온 내용을 이제 자본시장과에서 시행령이라든가 개정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김현준 과장님께서 자본시장과장한테 좀 오늘 나온 얘기를 전달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경 회장님께서 서머리를 하시는데 짧게 해주십시오. 네, 저희 회장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2부까지 한 순서를 그냥 서머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1부에서 그 축사 분들 정춘숙 의원님, 그다음에 민용배 의원님, 그다음에 정영애 장관님, 고윤철 국무조정실장님 모두 소중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정춘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본시장법의
금융주주사에 소속 안 된 은행이나 보험 이런 데들이 오히려 소외될까 우려를 제기하셨죠. 자본 유리천장이 오히려 공고해지지 않을까. 올해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우리 회장님께서 저 우려를 좀 불식을 시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블랙록 스피치는 뭐 아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우리 이 청중들이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모두 그거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2부 패널 중에 이제 윤종규 회장님, 또 윤종원 행장님 모두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철학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좋았고요. 박선영 박사님 아주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고, 모두가 이 법이 상장 기업이 다 모두가 해당되어야 된다. 지금은 너무 작다. 151개 정도만 해당이 되는데 상장 기업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재 수단이 없다. 요거에 상당히 저는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중 과장님한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과제 쪽에 저는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런데 과제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25년부터 자산 2조 이상, 30년에는 전 코스피 회사로 확대 계획이 있다. 이거 너무 멀어요. 정말 멀어요. 이거는 25년이면 앞으로 몇 년이에요. 그리고 30년이면 언제예요? 아직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규제 당국이 영국 그 FCA, 그 Financial Conduct Authority라고 행동 감독청이 있습니다. 거기 21년 3월에 그 CEO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왜 다양성, 포용성이 레귤러터리 이슈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규제 당국이 이슈를 선점을 해서 이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좀 선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박현원 대표님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진전이 덜이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진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또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뵙겠습니다.